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일단 그 금요일 미국장을 마감을 좀 둘러보고 이번 주 시장을 자칫 훑어보면요. 일단 그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가 밑꼬리가 강하게 남으면서 여기 저점을 지켜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잠깐 보시면 이렇게 그어놨어요. 제가 그어놨는데 방송 준비 전에 자 이렇게 하락 후 반등 하락이죠. 하락이고 이번 하락 때 정말 공포스러운 하락이 나오면서 뉴스에서도 S&P 지수가 몇십 년 만에 최대 하락치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되게 공포스럽게 조성되고 세력의 의도라면 잘 진행되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기술적 지표로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대고 밑꼬리형이 남으면서 좀 지지해주면서 끝났기 때문에 좀 기대해보자,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선물지수도 나쁘지 않게 진행 중이었어요. 제가 봤을 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잠시 보시면 실시간 선물지수 나쁘지 않게 흐름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또 우리 코스피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자 오늘 그리고 차트가 이게 핸드폰에서 한번 모니터 해보니까 화면에 좀 작게 나오죠. 그 양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벌려 보시면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꽉 차게 나오니까 좀 크게 보시는데 도움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실 때 이렇게 늘려 보시는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봉으로 보면 제가 넘어줘야 되는 금액대가 2652포인트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여기가 넘어져야 정말 괜찮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넘어줘야지 좀 안전해진다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월요일은 좀 쉬어갈 수 있다까지 얘기 드렸고요. 자, 보시면 오늘 바로 출발과 함께 그 2650단에서 출발했고요. 하락하고 반등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죠. 금요일날 저점을 여기 높여놨던 저점 2634포인트 단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단기적이지만 이렇게 밑단이 올라오고 마감이 됐고요. 마감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나쁘지 않게 끝났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장은 좀 더 상승의 여력에 두고 있다라는 게 일단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2655포인트 단이 52포인트 정도가 돌파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아직 목표치는 열려 있어요. 자, 일봉 보시면 여기죠. 89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90포인트 정도가 넘어줘야 똑같이 코스피랑 같이 넘어줘야 되는 그 자리고요. 보시면 코스닥도 오늘 나쁘지 않게 똑같이 마감을 했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최근의 장만 보면은 코스닥보단 코스피 쪽이 좀 더 힘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도 놓치지 않고, 예전엔 코스닥만 주로 공략했다면 코스피도 같이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략하신다고 하시면.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저점에서 샀을 때 매수 금액을 보고 매수를 받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보긴 쉽지 않고, 지금 매수 보는 것들은 금액이 달라야 되고요. 손절을 꼭 잡고 가야 됩니다. 손절을 안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따 그 종목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정말 그 사기 전에 꼭 분석은 돼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고요. SK가 보시면 오늘 마찬가지로 그 공매도가 들어왔고요. 대차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다른 거는 목요일 금요일장에는 제가 얘기 드렸죠. 크게 의미 없다. 하지만 개인의 매도가 나오니까 빠지지는 않더라. 근데 오늘은 또 많은 양도 아니에요. 다른 데에 비하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개인 미소 들어오니까 아이고 공매도 사주네 하고 땡큐 하고 바로 1% 빠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력은 주도를,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를 정말 이겨내려 하지 말고 맞춰서 대응해보자 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죠. 계속 드렸기 때문에 조금 좀 냉정하게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가더라도 225만 5천원이 힘들다 얘기를 드렸죠. 여기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목표치가 밖에 안 된다 얘기 드렸는데, 심지어 여기입니다. 25만원 자체를 좀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단순하게 보면. 그래서 강한 돌파나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기에는커녕 공매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한 30만 주 정도 공매도 물량이 들어왔고요. 대차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오늘 한번 마법의 추세선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자 보시면 SK는 자 종목을 사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추세라 그랬죠. 요때부터 이 외부 추세선이라고 해서 강한 중장기 추세선이죠. 보시면 추세선을 맞고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돌파됐던 건 여기에요. 여기가 되면 돌파되면 좋은 거죠.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거야 라는 얘기인데, 빠지진 않는다는 게 올라가냐마는 아니란 얘기 드렸어요. 올라가냐마는 아니고 그때부터 비로소 박스권이 되던가 우상향이 되던가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거쳐가는 과정이다 정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24만원 단일 중요하게 처음에 이제 좀 지워놓을게요. 얘기 드렸지만 24만원 단도 깨지면서 23만 얼마 이렇게 지금 저점을 단기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단기 저점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4만원이 아니라 신규 매수를 보시는 분들도 요때 정도로, 이때 이 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4만원보다는 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게 여기죠. 여기 금액. 그래서 여기 금액까지는 신규 매수가 일단 좀 스탑돼야 되지 않나. 요게 정말 찐 바닥이라면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겠지만, 일단 그 대차장고나 공매도를 봤을 때 좀 이렇게 하락 후에 아까 또 똑같아요. 반등, 재차 하락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급하지 않은 분들은 신규 매수를 이 밑까지 열어놔야겠죠. 급할 거 없이 더 열어놓는 거 나쁘지 않다. 충분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자리 아니니까 그냥 관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사니까 또 공매도 들어오고 하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주의돼야 되는 점이, 요런데 보면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고 구름대 상단 24만 4,700원 정도 되는데, 내일 만약에 요 정도 다인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여기서 개인 매수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개인들이 또 이평선도 알고 구름대도 알고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요런데 또 매수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봐서 우리 이제 애청자들 보시면, 자 공매도도 있고 대차장고도 늘어나고 개인 매수 때문에 주가가 그 포지션이 미치다라고 하면 여기가 굳이 매수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놓고 좀 밑단을 열어놓으면서 지켜보자라는 얘기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평량가에 따라 당연히 다릅니다만, 조금 지금은 그냥 방치할 때다.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24만원 단 여기 23만원 얼마 여기 단에서 멈춰주면, 멈춰주고 반등해준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마찬가지죠. 가능은 하죠. 단기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적게는 보름 한 달 정도 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런데 반대로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요. 깬다라고 하면 아유 올해는 하반기나 봐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 세네 달 걸리겠구나, 걸려야지 27만 목표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지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는 거예요. 걸리기 때문에 괜히 급하게 좀 괜히 희망적이게 갔으면 좋겠다, 어중간한 금액 사고 이런 행동 하시면 힘들어질 수 있다. 더 마음만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요. 공매도 지금 진행 중이고. 자 다음에 SK스퀘어고요. SK스퀘어는 목표치를 좀 이제 여기가 이제 SK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라 했죠. 45,000원 돌파됐을 때 보시라, 안착하면 보시라 얘기 드렸고요. 단기적 신규 매수 자리로 맞았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평단가를 좀 줄여볼 수 있는 자리대가 여기 오히려 회복하면 보시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요때 사지 말고 더 비싸게 사라는 게 더 안전해지니까, 단기적 여기가 지지가 되어 주니까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는 아직 열려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마찬가지로 대응적으로 급하지 않게 보시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주가가 올라가서 목표치는 목표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 뭐 49,000원 정도 왔다, 요런 자리에서 신규 매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신규 매수는 이미 끝난 거예요. 굳이 말씀드리면 신규 매수는 이미 끝났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추가 살 수 있는 구간도 끝났어야 된다. 그래서 내일 더 오르고 오른다고 해서 사면 바로 또 꼬꾸라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맥점에 사야 됩니다. 맥점을 놓쳤으면 관망하는 게 맞아요. 관망하는 게 맞고 사시면 안 되고, 다른 맥점에 있는 종목을 사셔서 물려있는 걸 털고, 그게 또 매매 정석입니다.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물타면, 안 가고 조정받는 거를 계속 물타면 1년 2년 계속 조정받으면 1년 2년 계속 물만 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SNS 텍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여드리면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SNS도 제가 마지막 매도를 드린 사인하고 방송 안 한 게 여기에요. 여기에서 마지막 매도 사인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물량 다 털었어요. 왜냐? 여기에서 고점이 낮아지길래 높아져야 되는데, 저점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추세가 있었는데, 아, 이거 추세가 죽어버리는구나, 추세가 죽어버리는구나 느끼고, 여기서 매도 사인을 이제 매도와 의견을 드린 거죠. 여기서 매도 의견을 드린 거예요. 왜?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고점이 이렇게 높아져야 우상향이 되는 건데 우상향을 못했구나라는 그 신호를 느끼고, 여기에 또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대를 뚫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비로소 매도를 얘기 드렸고요. 그동안 방송은, 그 메인 방송은 안 드렸어요. 여기 밑단 한번 본 적은 있고 하지만도 반등 자리 체크한 거죠. 옛날에 저점을 지켜줬던 굿이니까 봤다. 그런데 반등도 되게 약했죠. 반등도 굉장히 약했고, 다시 한번 시작과 함께 하락을 하고 지금 위치입니다. 근데 좀 이제 SNS에 혹시 주주분 계시면 요것도 이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올릴 거야, 왜 안 오느냐, 재료가 그런데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그런 거 의미 없고요. 다 그것도 반론할 게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오른 걸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게 뭐 금액이 뭐 몇천원, 만원 하던 게 지금 26,000원도 사실은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급등한 거고, 세력이 오버슈팅을 한 겁니다. 오버슈팅을 한 거지, 적정 재무 PBR이 1이라고 하면 요게 지금도 3이에요. 그러면 고평가라면 고평가예요. 왜냐?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하고 오른 거지, 늘어나진 않았으니까. 재무 보면은 안 좋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늘어나진 않았어요. 성장은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아직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니까 요것도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진짜 출발이 언제냐라고 하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세력이 관여할 때 보라라는 얘기를 계속 최근에 방송 얘기 드리는데, 최근에 SNS가 세력이 방치하고 버렸어요.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꾸 물을 타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나중에 얼마가 되든 빠지고 뭐하든 정말 좀 뭔가 신호가 나오고 그때 보시는 게 맞아요. 내가 물려있더라고 하더라도 뭔가 신호의 반등의 흐름이 나왔을 때 봐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럴 때가 될 수 있겠죠. 이럴 때 나오면 잠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세력이 관여하면 반등이 나와도 잠깐 거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뭔가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아무 신호가 없어요. 그냥 빠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을 탄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밑단이 어디까지 열렸냐.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게 있죠. 세력의 평단가가 어딘가 라우는 기준이 제가 볼 때 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만원까지 빠진다 분명 아니니까 뭐 요구하시지 마시고요. 2만원까지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에서 다시 한번 추세 하락 가면 쭉쭉 더 빠질 자리가 많다. 왜냐? 세력의 금액이 여기라면 여기까지 빼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빠진다가 아니라 어중간한 금액에 매수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당장 XNS택이 좀 시세가 나오고 반등이 좀 세게 나오려면요 27,000원, 2,300원이 돌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강한 거래량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지고 눌리고 난다. 그럼 그럴 때 오히려 좀 뭐 말 그대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냥 시장 따라가는 겁니다. 시장 따라 저항 맞고 그냥 그 위치 그대로예요. 이렇게만 보면 똑같습니다. 시장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시장만 따라가면 상승도 약해요. 상승도 약해. 다른 거 5% 10% 갈 때 1% 2% 가다 말고 다시 시장 무너지면 그때부터 또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시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때 매도 사인을 이때 드렸으니까 이때예요.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맨날 했던 건 이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니터만 하고 있죠. 그냥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의도가 이때도 한번 주의 깊게 받긴 했지만 이때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락을 간 겁니다. 반도체 공급난 뭐 그런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크긴 한데 다른 것들은 반등한 것들도 많이 있고 올라가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일단 소외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NS는 주주분들도 마찬가지로 27,000원 단이 넘어주지 않으면 좀 아직은 그냥 내비두고 방치해놔야 된다. 똑같이 세력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세력이 방치하면 나도 방치. 예를 들어 하락 목표치를 채우면요, 하락 목표치 채우면 더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빠져야 돼요. 반등도 약하고, 그쵸? 반등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9,000, 2만 단위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어요. 기술적 지표로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금액적도 금액적이지만 단기죠. 이건 장기 아니고 단기예요. 단기 하락 추세도 넘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27,000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하락 추세를 이겨야 상승이 가든 횡보를 가든 합니다.
하락 추세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락 중인 겁니다. 하락 진행 중.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올라와야 그때서 박스든 우상향이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실무 없을 때 똑같이 방치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위메이드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자, 위메이드를 보실 때 오늘 되게 단타치기도 좋았고 되게 나름 또 강한 상승 나왔다 다 반납이 됐는데요. 제가 이거를 못 봤어요. 저도 직장이다 보니까 못 봤는데 동료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위메이드 엄청나게 가네, 뭐 상한가 가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잠깐 핸드폰 보면서 바로 분석이 들어갔죠. 얘기 드렸죠. 어떤 종목이든 사기 전에 미리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분석이 안 들어가지면 대응을 못해요. 그냥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간다. 그럼 그게 거의 꼭대기, 단기 꼭대기입니다. 그때부터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 분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깔끔 간단 명료하게 얘기 드리면, 자 30분 봉 딱 한번 열어보면 30분 봉으로 갈 수 있는 고점 저항 때 딱 목표치가 여기였죠. 급등 가서 갈 수 있는 목표치가 8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저항을 맞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 어디서 지지받을 수 있을까 라고 그냥 앞에서 찾아볼까요? 보시면 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정도 되나, 75,000원 정도 되나,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앞까지 또 더 돌려가 볼까요? 일봉으로 봐가지고 자 75,000원 설정이 났으니까 앞단 한번 쭉 돌려볼까요? 어디 자리대인가? 75,000원 보시면 여기도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네. 75,000원대도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네. 체크가 된단 말이죠. 요 정도 75,000원대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네. 이게 보이죠? 그래서 딱 돌려보면요, 75,000원도 기준으로 보면, 자 30분 봉 딱 돌아와 보면요, 75,000원 정도 여기죠. 여기에서 반등 나오고 멈춘 거죠. 그러니까 멈출 수 있는 자리, 빠질 수 있는 자리와 멈추는 자리가 분석이 돼야 된다. 분석이 돼야 되고, 이 분석을 하고 단타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 75,000원이 던지면 깨지면 던질 거야가 돼야 되는 거고요. 최대한 근접하게 사고 못 가면 던진다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요런 단타가 나오는 거죠. 단타가 나온다. 그래서 라인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밑단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거, 계속 이게 반복되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보는 거죠. 여기가 또 넘어가 줘야 되는데, 넘어가지고 지지받으면 좋은 자리가 여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좀 분석이 되고 단타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단타할 때 안 물립니다. 오늘 요런 거 보면 되게 낙이 엄청 심하거든요. 심해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기도 보시면 간단하게 봐도 그래요. 여기서 저항받았던 걸 뚫고 갔다. 여기도 잠깐 멈출 수 있는 자리다. 체크는 해놓고 흘러내렸죠.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내가 눌림목을 매수할 거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체크가 될 겁니다. 요 정도 106,000원 구간 요 정도가 되겠네.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분봉이든 15분봉도 돌려보고 15분봉도 돌려보고, 여기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구나, 목표치는 여기구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타도 막 불기둥 솟는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얼만큼 조정받으면 멈출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이평선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셔야 정말 지켜진다. 지켜지고, 단타를 이렇게 못하시면 하시면 안 돼요. 맨날 물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위메이드는 또 이게 길게 돌려봐도 한 여기 94,500원 정도까지 윗단이 열려있죠. 지금 여기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 때가 이탈 안 하면 좋겠죠. 여기 때 75,000원 정도가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이 정도 열려있긴 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하락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자리도 있고요. 빠질 자리도 있고, 여기까지도 오늘 여기 7만원, 71,000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습니다만, 또 맞춰 대응해야겠죠. 만약에 위메이드를 봤는데 내일 또 갑자기 장이 안 좋아서 밀려준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럼 71,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밑에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71,000원 여기 정도 구간 되죠. 71,000원 여기네요. 여기 71,400원, 여기 71,000원 구간, 71,000원 부근, 여기에서나 다시 한번 멈출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들어가고,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겠구나, 여기서 반등 나오는가 체크,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타 치실 때요. 마찬가지로 여기 마찬가지로 요 정도 또 체크해 놓고, 여기에서 추가 빠지면 체크, 이런 식으로 보고 목표치를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항상 지지와 저항을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난이도는 어렵지만 추세도 그거 보고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손절을 안 잡으면 밑단이 열려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대응 가능하십니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자, 세방전지고요. 이게 이제 자동차 관련주인데 보시면 야 이거 여기까지 빠지면 몰랐거든요. 좀 추세에 자꾸 올라가주나 했어요. 모니터만 했었는데 오히려 빠져주니까 눈에 들어오더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단기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가던 종목이죠. 올라가던 종목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요게 요런 그림으로 좀 강하게 우상향이 그려질 수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졌고요. 깨져버렸고 정말 밑에 예전에 찍었던 바닥 또 얘기 드렸죠. 마찬가지로 자, 급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반등 저점 딱 나오고 다시 온 자리는 처음 다시 온 자리는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얘기 드리죠. 자, 그러면 당장 밑단은 여기가 밑단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게 요 어제 거래량인데요. 금요일 거래량인데, 자 58,000원 요 밑단이죠. 요 밑단이 깨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거래량과 함께 강한 밑꼬리 캔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력이 여기 밑에 내려간 거 되게 싫어하네 라고 또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세력이 58,000원 밑으로는 세력의 영역이구나, 세력들이 튕겨주는 자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바닥으로 보고 여기서 또 대응해 볼 수 있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미니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면서 보시면 목표치를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열어놓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저 바닥 구간이 그냥 단순 바닥이라기보다 이렇게 뭔가 특징적인 것들, 특징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력의 냄새죠. 세력이 뭔가 냄새를 풍기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또 대응 가능할 수 있겠죠. 일단은 잠깐 하나 또 보충 설명드리면, 세방전지는요 이게 중장기 추세를요, 장기죠. 장기 하락 추세를 일단은 좀 이렇게 박스권으로 돌려놓는 모습입니다. 당장 이렇게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런 박스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그렇다 해서 단기 상승은 멈췄고 박스 형태로 일단 돌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더 이상 하단보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요 캔들의 무게를 두는 거죠. 반대로 요 캔들이 정말 좀 찐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강한 손절 라인이 돼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구나 라고 체크해 놓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MP고요. MP도 오늘 또 상승 좀 나와줬는데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대 회복한 건 아니거든요. 자, 의미 있는 자리가 제가 봤을 때 여기 윗단이에요. 한 9,800원 정도 윗단까지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은 여기 지금 진짜 숨만 쉬는 정도로 고개만 살짝 제가 그어놓은 선이 여기인데, 일단 당장은 여기때가 여기 위에가 10,000원 위에까지는 돌파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금액보단요 10,000원 이상이 좀 이렇게, 여기 10,000원 이상의 안착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10,000원의 저항을 받고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파를 못하는 거죠. 10,000원대를 뚫지 못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도 오늘 단타 친 게 사실 요 MP를 좀 쳤어요. 돌파 좀 여부를 체크하려고 그랬는데 돌파 못하는 거 보고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돌파 먼저 하고 여기서 요거 많은 수익은 아니고요. 늦게 봐가지고 요 정도 간단하게 체크만 하는 정도고요. 보시면 여기 10,000원 돌파, 10,000원 돌파, 12,000원 돌파, 여기 박스대가 안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상승 출발하면 오히려 탄력 받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메타버스 쪽에 이렇게 거래 아직 들어오고 있고 아직은 체크할만 하고요. MP는 10,000원이 좀 넘어가줘서 안착이 돼야 된다. 말 그대로 지금 저항대죠. 저항대니까 돌파가 되고 지지가 되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만 보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동아화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들었던 수소 관련주예요. 수소 관련이고, 이 친구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친구도 이렇게 그어놓지는 않을게요. 보시면 뭔가 되게 인터넷이 느리거든요. 뭐 이렇게 느리지? 이렇게 보면 중기 하락 추세는 옆으로 넘어왔고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추세에 일단 대응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대응해 보면 단기 추세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세의 하단대이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중요한 자리대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탈하면 되겠다. 여기 이탈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10,000원 정도, 이 친구도 한 10,000원 정도가 최종 손절 라인이니까 여기 이때에서 한번 잘 모니터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근거를 두는 건 뭐죠? 마찬가지로 앞에 세력이 관여했던 거래량이죠. 세력이 관여했던 거래량이고, 이 10,000원을 이탈시키진 않지 않을까. 이 10,000원 위에서 매수했던 것들이 이탈시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10,000원을 조금 중요 금액대로 좀 체크해 보면서 여기 추세까지 같이 보시면 또 목표치가 나오겠죠. 이렇게 대응해 볼 수 있겠다. 대응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좀 이렇게 관여한 것들, 이렇게 관여한 것들, 저점대 있는 것들 체크해 보자. 그래서 동화섬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음은 하이브고요. 하이브를 왜 가져왔냐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추세적으로요, 굉장히 마법의 추세, 또 하나 이제 공부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차원으로 되게 추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또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포착해 가지고 봤던 게 요때예요. 꽤 오래 전인데요. 자, 요때죠. 자, 이게 하락 추세다. 그런데 이 추세를 넘는 캔들이 나왔죠. 요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때 나오면서 상승이 가더라 라는 건데, 이게 참 추세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렇게 쭉 늘려볼게요. 쭉 늘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충 나옵니다. 보시면 이게 하락 추세죠. 단기, 이렇게 중장기 하락 추세였는데 추세를 이기고 다시 내려온다. 그런데 이 추세대에 다다르고, 추세대와 지지대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오죠.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는데, 이번도 추세대에서 멈춰 있더라. 그래서 좀 보시면 분석이 또 이제 되는 거죠. 중기로 봤을 때 이런 하락 형태가 나오니까 지금 밑단에서 잡아주면 요런 또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잡아보고 그림을 보고 가는 거죠. 추세의 그림, 방향을 보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사실은 하이브는, 이 친구는 235,000원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저항이거든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저항이다. 그래서 여기가 회복돼야 오히려 탄력받을 수 있고 추세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 하나 단기를 그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단기로, 단기 추세, 단기도 조금 넘어온 것 같고, 이게 다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추세, 최근의 흐름을 보고 단기적 짧은 목표를 잡는 거고요. 중장기 추세를 보고 긴 흐름을 보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하이브는 크게 보면요, 큰 추세를 보면 여기 이 틀에 맞는 하락 추세인 거고요. 좀 중기로 보면요, 좀 박스권 형태였고요. 단기로 보면 다시 박스권을 깨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바닥을, 추세 하단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반등,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반등까지 목표치인데 여기가 돌파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보면서 다른 종목도 접목해 보시면, 다양하게 선을 그어보세요. 선 긋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다양하게 선을 그어보시면 그 방향이 보여요. 이게 행보인지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 틀에서 내가 어느 정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그어보고 매수자리 체크, 손절 라인 체크, 비리 분석을 하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다른 추천이나 다른 종목이나 뭐 섹터 보시면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이건 뭐 재료가 있기 때문에 갈 거기 때문에 한다. 모든 게 파는 시점과 그런 것들은 항상 맥점에 사야 됩니다. 뭐 사놓고 묻어놓을 거면 뭐 하락할 건데 뭐하러 묻어놓습니까? 나중에 사면 되잖아요. 올라갈 때 사면 되잖아요. 꼭 근데 다른 데 봐가지고 사세요 좋다고 와서 물리면 어차피 올라옵니다, 기다리세요, 이런 되게 무책임한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큰 게 이제 손절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도 되게 크긴 한데, 다 손절 누가 하지 말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손절부터 또 과감하게 손절 라인도 내가 분석해서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극대화되고 계좌가 탄탄해지는 겁니다. 근데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싸게 사는 노력을 해보시고 큰 그림으로 차트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야 정말 모든 시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맞음,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요. 보시면 이 친구도 소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화장품, 리오프임 관련주에서 소개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렸죠. 중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느리지? 이게 그리다가 추세 저항을 맞고 하락한 거죠. 하락가서 당연히 관심 있고 목표치는 여기에요. 여기가 관심 받고 다시 한번 우상향 노려볼 수 있는 자리대인데 외부 저항선 세게 맞으면서 윗골이 나면서 강한 매도세로 이어지니까 하락 추세로 변신이 된 거죠. 단기 하락 추세가 됐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보시면, 자, 이제 다 지워놓고 지금의 위치를 보면요, 지금의 위치를 보면 되게 또 중요한 자리대 도달하 있구나. 여기가 되게 이 한국 화장품 제조한테 되게 중요한 자리구나. 보시면 여기서 지지받았던 자리가 있는 자리고요. 또 하나 있는 자리가 이 두 번째 파동이 나올 때 상승을 줬던 자리구나. 그렇죠? 여기가 줬던 자리고, 지금도 여기 더 밑단이 있긴 하지만 요 상승을 시작했던 자리고, 여기가 지금 금액대까지 조정을 받았다 라는 게 일단은 분석적으로 보면 일단 하방은 좀 멈춰 있구나 라고 체크가 가능한 거겠고요. 또 하나 체크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추세를 잡았고, 추세는 하락 추세였고, 왜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하락 추세였고 급락하고 나왔는데 여긴 멈춤 구간이다. 멈춤 구간까지 왔다라는 걸 체크 일단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요 거래량이죠. 그 추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건 거래량이죠. 자, 거래량인데, 거래량 이때 들어와서 주가를 올렸는데 매도는 아직 안 나갔다. 그러면 세력이 지고 있구나라고 분석 가능하겠고요. 자, 일단은 시간의 문제지만 34,000원까지 회복하지 않을까 라고 무게를 실어두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또 여기 밑에 하단이 열리면 또 20%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최대한 지금 싼 금액대 그 캔들 그 분봉 같은 거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서 맥점을 찾아가지고요. 지금 당장은 뭐 금액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를 들어 요 정도가 돌파되고 보는 게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27,700원이 돌파가 돼야 단기간 빠졌던 거를 좀 돌려주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체크하고 27,700원을 회복하는가를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면서 들어가면 여기까지 목표치를 두고 볼 수 있다라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방향을 먼저 보고 지지대, 그 다음에 거래량 같은 거 체크하시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겁니다. 분명 거기가 깨지면 내 분석이 틀린 거니까 나가야겠죠. 짧게 빠르게 매도하고 나가야겠죠. 자, 다음에 한국팜하고요. 제가 바이오도 이제 안 가리고 본다고 얘기 드렸죠. 딱 기준선이 하나 나와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딱 요겁니다.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되겠고,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반대로 당장은 여기가 단기 매수 자리라는 거죠. 매수 자리고 금액이 올 수 있고요. 지지받으면 매수해 볼 수 있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분봉상 깨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는 자리고, 옛날에 이렇게 또 많이 분석했던 흔적이 있네요. 흔적이 있는데, 자, 예전부터도 여기 되게 중요했던 자리대라는 거죠. 중요한 자리대다. 그래서 체크하고, 여기죠. 지금 이 멈춰있는 구간이요, 전 저점일 뿐만도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요거죠. 여기입니다. 예전에 상장하에 얼마 안 돼서 여기 되게 하나의 박스를 그렸던 여기죠. 여기 박스를 돌파했던 자리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여기가 31,800원이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자리고, 여기가 깨지면 또 밑단이 열려버리니까 이건 정말 찐 바닥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 일단 캔들을 의존해 가지고 세력이 관여했다는 걸 체크하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요때도 거래량이 있고 나가는 흔적은 없는데 거래량이 있고, 거래량 들어왔던 것들이 있고,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목표치를 41,000원까지는 열어볼 수 있겠구나 하고, 오늘 캔들도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상승 갖다 눌렸지만 앞에 매물 소화구나. 매물 소화면 매물 소화 캔들이 떴고 조정 올 수 있겠지만 조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상방에 강하겠다 라고 분석하면서 매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방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종목을 좀 많이 다뤄봤는데
종목별로 공부 차원의 영상을 좀 많이 담았어요. 추천주 뭐 매수보다는 좀 이렇게 시장을 점검, 그 다음에 이런 기법들로, 이런 거래 방법으로 앞으로 시장을 접목해서 대응해 보자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장 얘기할 때, 지수 얘기할 때도 똑같고요, 종목 얘기 똑같고, 그런 분석이 일정하게 되어 있을 때 정말 지지선과 추세선과 캔들도 잘 보일 것이고요. 그런 방향이 보이지 않나. 그래서 방향적 진단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종목 상담할 때도 큰 방향을 얘기 드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뭐 하니까 조금 매수는 요때가 의미 있다, 저때 좀 있다, 이런 분석들이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줄인일 탈출하고 좀 계좌가 탄탄해지고 조금 수익이 극대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계속 열심히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